안녕하세요. 스크랩북입니다. 저희 채널은 영상 시간이 긴 다른 유튜브 채널들의 정보를 압축 요약해서 엑기스 정보만을 담아 구독자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고자 하는 취지하에 개설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직 오르지 않은 실적 유망 기업 5개, 배터리 업종에서의 탑3 투자 기업, 그리고 5G 통신주 섹터에서 나온 수혜 이슈를 정리해왔습니다. 첫 번째 스크랩은 달란트 투자에서 가져왔습니다. 주식시장을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이렇게 4개로 나뉩니다. 금융장세는 낮은 금리에 실적은 저조하지만 주가가 오르는 때입니다. 경기 하락의 끝자락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주가가 반토막 난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했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금융 하락의 수혜주, 금융주, 재정 투입주가 부각을 받는다고 합니다. 실적 장세는 금리가 상승하고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때입니다. 금융장세 같은 경우는 반짝 오르는데 실적장세는 완만하게 장시간 오르는 대세 상승주라고 합니다. 대형 소재주와 중소형 가공산업 업종이 부각을 받는다고 합니다. 역금융 장세는 금리 상승의 끝자락이라고 보면 되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실적도 계속 좋지만 주가는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중소형주가 부각을 받죠. 역실적 장세는 경기 침체로 금리가 하락하고 실적도 안 좋아지면서 주가도 떨어지게 되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경기 방어주가 그나마 투자할 만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 장세에서 어떤 주식을 주목해야 되는지 5가지를 찾아봤습니다. PI 첨단 소재는 주가가 아직 오르지 않았는데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하고 폴리이미드 소재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5G 스마트폰, 전기차 시장의 수요를 받고 있고 지난 11월 증설을 발표했죠. 한라홀딩스는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회사가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의 전기차 출시, LG전자의 마그나와 전장부품 합작회사 설립의 이유로 증시의 시선이 자율주행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보령제약은 영업이익이 63%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카나브라는 제품을 만들고 고지혈증 치료제에 주력하는 회사입니다. 꾸준한 수요가 보이고 생산 능력을 확대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송원산업은 영업이익이 38%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산화 방지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산소에 의해 산화 또는 열화되는 현상을 방지해주는 첨가제인데 이쪽이 과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송원산업이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수요가 높아지면서 오르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롯데케미칼, 대한유화와 같은 대장주 다음에 볼만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지원 머니클럽에서 스크랩해왔습니다.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공장 등 5G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융합 서비스를 특수 서비스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음 이라는 개정안인데 이것이 통신사와 5G 장비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라고 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특수 서비스라는 것은 특수한 사용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 용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망 중립성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망을 사용하는 목적과 용도, 필요한 네트워크 성능이 다 다를 텐데 그거에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제공하고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래픽이 많건 적건 필요 속도가 빠르던 느리던 간에 모든 트래픽을 차별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트래픽이 많고 사용량이 많은 유튜브나 트래픽이 적은 카카오톡이나 똑같은 네트워크 망 성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업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는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트래픽이나 용량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 망을 유지, 보수, 확충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카카오로서는 불합리하고 유튜브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죠.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은 네트워크 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서비스는 용량을 크게 해 빠르게 처리하고 어떤 회사의 서비스는 느리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능의 네트워크 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특수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망 중립성에 예외를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5G 시대에서 스마트차, 스마트 팩토리, 유튜브, 넷플릭스와 따로 B2B 계약을 맺어서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5G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5G 장비에 더 투자를 하게 될 테니 장비 업체도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스크랩도 박지현의 머니클럽에서 가져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전기차 섹터 중 탑3를 뽑았는데 삼성 SDI, 첨보, 에코프로 BM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업체나 소재의 평균 PER이 60인데 이 셋은 글로벌 탑 티어에 속할 만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퍼가 낮은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뽑은 듯합니다. 전기차 섹터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친환경차가 더 큰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기차 침투율이 전 세계적으로 2%인데 유럽이 12%, 중국이 6%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평균이 2%에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는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을 아예 팔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유럽도 중국도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기술력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배터리 성능이 전기차의 성능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애플이 현대차와 애플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위탁 생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애플이 양산 체제를 만들 기술력이나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자기들만의 색깔을 녹여서 만드는 것이 다일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기차는 스마트폰이나 가전기기와는 다르게 사고가 일어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안정성 테스트는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배터리 시장은 점점 과점화될 것입니다. CATL,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파나소닉이 아마 다 잡아먹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